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들 머리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공부했었던 방대한 자료들 있잖아요. 뭐 미중, 중심 축에는 이제 미중이 있고, 달러화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스위프트 2.0이 있었고, 코인 시장의 확장에 관련해서 있었고, 코로나에 관련해 있었고, 뭐 지진에 관련해 있었잖아요. 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왔었던 거에 관련해서 명확한 여러 가지 확정적인 미디어 기사들이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연휴에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까지는 머리를 좀 쉬시고, 오늘은 제가 가벼운 얘기, 그냥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본질의 미온적인 현상이 추가되어 있는 거를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거고, 내일은 본질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세력이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그 제시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 찾은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걸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현재 이제 연휴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중요한 건 이제 내일 몰아가지고 내일서부터 이제 머리를 돌리시고, 오늘 영상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영상을 보실 때는 오늘도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해서 자꾸 제가 언급하고 이분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제 말씀드리지만 선입견과 이분법 논리, 이런 거는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사실은 특히 어린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를 버리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공중파 미디어나 그런 거를 기반지식으로 해서 이제 이념이 잡히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려우시겠지만, 제 말대로 아마 흘러갈 겁니다. 미중의 인도에 막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 내일이 이제 중요한 건 내일 이제 말씀드릴 거고. 자, 네, 뭐 정보나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어릴 때부터 관찰을 좀 많이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주로 이제 부자라는 사람들, 이 기준이 뭐라고 제가 수치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관찰을 하거든요. 그 주된 대상은 이제 톡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기사가 나오면 거기 이제 댓글을 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글에는 그 사람들의 이제 의식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뭔가 행위를 하거나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항상 부정적입니다. 항상 부정적이에요. 결론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이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이 행해지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부자 못 돼요. 절대로 부자 못 됩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에도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이 90%는 코인 시장에서 큰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목표까지 가야 된다, 목표까지 기간까지 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게 은퇴를 불러줄 거다라고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매일매일 근거값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셔야지 여기 동화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의식은 항상 이제 내가 투자하는 거가 뭐가 되든 직업이 됐든 선택을 했으면 긍정 프레임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그걸 또 오늘도 먼저 강조해서, 내일 중요 영상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제 에피타이저 개념으로 이건 보시면 되는데, 5월 2일 날 바이든 중일 인도는 외국인 혐오 미국선은 환영, 이게 5월 2일 날 나왔거든요. 며칠 전에 갑자기 이분이 이런 언급을 하십니다. 이 언급을 해요. 공통점이 뭐냐면, 특이점이 뭐냐면, 중국, 인도는 이거는 브릭스잖아요. 근데 외국인 혐오, 근데 미국선은 환영한다. 근데 여기 일본을 여기다 껴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시나요? 제가
한중일 프레임이 작동을 할 거다. 여기에 이제 아세안 플러스가 작동을 할 거다. 내일 이제 강조해서 이거 근거값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실제로 지금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네, 이건 이제 내일 제가 영상에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프레임으로 권력자들이 움직입니다. 지금 일본을 살짝 본인들의 프레임에서 살짝 밀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본인들은 알고 있겠죠. 이거는 이제 대중들을 한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건데 바이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 기사도 보세요. 중국, 러시아 여기는 어차피 중러는 어떤지는 아시죠? 같이 한 팀이고 여기 묶어 일본도 외국인 혐오. 기사 내용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대중들을 한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는 똑같은 의도가 보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일본을 이 프레임에 놓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이후에 후행해서 기사를 내보냅니다. 근데 그거는 양몰이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차원의 어떤 그런 것들 기조들이 물밑에서는 흘러가요. 양숙 중러 우방 일본도 비판 해서 일본을 갑자기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G7은 점점 와야 되는 분위기고 브릭스는 점점 추가되는 국가나 확장되는 어떤 그 프레임으로 동작하기 시작했어요. 탈달러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일전에 이제 블랙록이 계속 확장하면 그레이스케일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를 워낙에 강조를 많이 드리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기사가 이상한 게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는 좀 그렇지 않은 편이라서 한번 이렇게 근거값을 가지고 중심을 보면 그냥 일관되게 보는 편이라서 근데 보세요. 이 기사도 이게 5월 3일 날짜거든요. 제가 저번에 그 DCG 그룹의 자회사 중에 코인베이스가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서클사하고 같이 합조해서 USDC를 찍어내는데 여기에 이제 블랙록하고 피델리티가 협조를 한다라고 제가 그래서 어차피 유동성 공급의 하나의 일원체다. 상생의 구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사가 하나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부펀드 연계금 수개월 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할 것 블랙록. 그러니까 수개월 내니까 이제 향후 이제 장세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근데 여기 이 얘기를 해요. 여기 블랙록 관계자가 가장 큰 현물 비트코인 ETF가 되는 것은 인상적인 이정표가 될 수가 있지만 블랙록은 그레이스케일의 GBTC와의 규모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경쟁보다는 고객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일축합니다. 경쟁의 어떤 그런 거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이 자금이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마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이더리움 ETF와 그 이후에 이제 ETC나 BCH 등 나머지 알트코인의 ETF에 아마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블랙록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ETF를 몰이해서 아마 유동성 주입을 할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기타 등등 코인이 그 차기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만의 움직임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제가 미리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5월 5일 날인가 이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테슬라 도지코인 결제 수단으로 채택 지갑 이용해 세금 포함 결제 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미디어에서 이게 맞다 아니다 그르다 밈코인 어쩌고 저쩌고 지금 떠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차원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조금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중들한테 던져주는 환기와 그러니까 반복적인 비전 제시와 암시입니다.
환기와 암시 차원이지 이게 실질적인 본질을 만약에 대중들한테 그 퍼즐까지 던져주면 지금 가격이 안 있죠. 네, 지금 가격이 안 있습니다. 500원 돌파하고 800원을 찍고 1000원을 돌파할 겁니다. 그 시점 정도 되면.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찾아봤는데 아시겠지만 테슬라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2분기 출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2분기가 될지 뭐 3분기가 될지 어쨌건 늦어도 3분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이제 도지 투자자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이제 파헤쳐 보면 거기 사실 힌트가 숨어 있고 실마리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2분기 완전 자율 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 이게 일명 이제 FSD라고 하는데 기능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한다. 현재 이제 미국에서만 되는데 중국에 뭐 방문해서 뭐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뭐 테스트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한국도 들어오게 되고 뭐 일본도 들어가고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머스크 CEO는 FSD를 옵션으로 구매해서 쓰는 것이 구독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한 번에 그냥 사버릴 수가 있고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달 결제해서 우리가 그냥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금액이 훨씬 싸겠죠. 이거는 거금이 들겠죠. 초반부터. 근데 여기서 차별을 줍니다. 차별을 둬요.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FSD는 구독보다 구매하는 것이 더 좋다. FSD를 옵션으로 구매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차별을 두는데 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제 테슬라사에서는 로보택시를 빼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도지코인 결제랑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구독을 하면 이거를 로보택시로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독을 하면. 네. 근데 구매를 하면 이거를 이 차가 놀 때, 주차장에서 놀 때 택시로 활용돼서 인공지능이 개입이 하니까 코인 소득,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에 그래서 이 언급을 한 게 아닐까.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저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에서 행해지는 많은 인프라들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많은 어떤 회사에서 움직이는 많은 움직임에 도지가 가장 선두적인 입장에 설 거다. 그래서 비트 이더도 결제가 되지만 도지로 하면 할인이 추가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 프레임에 넣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일부 결제가 아니라 저는 일부 결제라고 생각 안 해요. 일부 결제가 아니라 어떤 분이 이제 일부 결제 언급을 하는데 일부 결제가 아니라 아마 전체 결제에 아마 도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차량 구매는 뭐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중요한 건 이 슈퍼차저라고 있어요. 이 충전하는 거 테슬라 전용.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보면 슈퍼차저 인력 해고 후 충전소 확장 속도 늦출 것이라고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서 뒤통수를 치겠구나. 네, 여기서도 아마 도지코인 결제가 슈퍼차저에서 들어갈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네, 여기서도 구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부 결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올 초에 도지코인이 조금 올라가기 전에 100원대에서 이제 200원대, 300원대까지 올라갈 때 페라리가 이제 도지 결제 추가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비트코인 이더 말고.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페라리뿐만 아니라 람보르기니, 맥라렌, 기타 등등 이제 랜드로버, 포르쉐, 뭐 BMW, 벤츠는 뭐 기본적이고 테슬라는 당연히 하는 거고 루시아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도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페라리는 이 전신 회사가 어디냐면, 모 회사가 어디냐면 삐아트라는 회사예요. 삐아트가 또 어디랑 관련돼 있냐면 그 미국에 잘 나가는 완성차 업체는 아닌데 크라이슬러라는 회사랑 또 관련돼 있습니다. 크라이슬러는 다찌라는 회사랑 또 관련돼 있어요. 이 회사들이 추후에 다 마찬가지로 도지 결제 입장을 그게 아마 올 여름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희 이제 궁극적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로봇을 내년서부터 상용화하겠다라고 이제 일론이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여기엔 이제 인공지능이 있어야 이 로봇이 움직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독 서비스에도 아마 도지를 쓰이지 않을까. 근데 도지로 아마 할인을 추가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구매부터 구독까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행하는 모든 어떤 모든 사업에는 도지가 이제 일부가 아니라 중심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제 망상이라고 전 생각 안 합니다. 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마 빠르게 많이 크게 올라갈 거고, 이게 8월 8일 날인데 8월 8일 날 이제 로보택시에 관련해서 이제 공개 발표하겠다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FSD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고, 이거 전 세계 범상용화 이거랑 관련이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만 그러죠. 캐나다 북미에서 조금 움직이고 나머지 국가나 지역에서는 이게 FSD 움직임이 없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축으로 해서 아마 서서히 움직임이 있을 거고, 하여튼 여름이 아마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가지고 왔고, 8월 8일 여름 모델2는 뭐 내년서부터 시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우리라고 이제 긴밀하게 이제 막 이렇게 관련돼 있는 사실은 아니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한중일 프레임을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언급을 되게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2018년부터 이제 유튜브상에 결국에 미군은 철수할 거다. 제가 이 언급을 아마 했던 자료가 아마 유튜브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2023년 12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당선 여부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프레임이나 정책을 보면 이게 상관이 있는 게 있고 상관이 없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당선되든 안 되든 이 정책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2023년 12월 8일 날 미군 국방 수권법 단일안, 주한 미군 28,500명에서 워싱턴 선언 강조됐는데, 자, 이거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그래서 제가 궁극에는 미군이 빠질 거고 북하고 한국이 통일이라는 프레임이 작동을 할 거고 미군이 빠지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뭐라고 미리 나왔었냐면,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라고 했다. 요는 뭐냐면,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이게 요지입니다. 이게 중심이고, 주한미군과 주일 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태세와 조직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게 작년 12월 달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해서 계속 이제 환기를 하고 공포감 조성을 하잖아요. 이건 이미 수년 전부터 이미 제시돼 있던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시기가 트럼프 정책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 이 이유가 될 텐데, 11월 달이 이제 대선 끝나니까, 그러면 내년 2월에서 2월 달에 정부가 들어설 거고 정책이 실시되는 시간이 5월 달 무렵이 전 될 거라고 제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래서 요걸 보시면 아마 납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군이 2006년서부터 지금까지 늘지도 줄지도 않고 딱 요 정도 규모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토에 있는 미군들도 마찬가지로 이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과 탈달러화를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탈달러화와 가상자산 시장의 확장 프레임, 이것과 같이 보시면 아마 큰 그림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스위프트 2.0이 어떻게 구동되나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분을 간간히 언급을 하는데 이거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이 이분이 잘한다 못한다를 개인이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언제나 뭐 인물이 없다, 제가 대부분 댓글을 보면 인물이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들이 봤을 때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력이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얘기하기 좀 그렇고, 어쨌건 개인들은 뭐 헬조선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들 많은데, 고민해서 바뀌는 게 있고 고민해봐야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개인들이 왈가왈부해봐야 바뀌지 않는 프레임일 거예요. 미군의 축소 그래서 뭐 미군이 축소하면 뭐 한국이 뭐 핵을 갖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 미군이 철수를 하면 그 이면에는 북과의 움직임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중국과의 움직임이 있고,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프레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냥 앞뒤 정황을 그냥 보면은 근시안들이 많아가지고 보통 보면은 1년, 2년 생각하고 돈 많이 번다. 나는 돈을 어떻게 벌까? 뭘 해서 돈을 벌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려면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여기 수십 년짜리 짧게는 10년 이상의 흐름 안에 돈의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뭘 해서 돈을 벌까? 이 직업을 하면 돈을 벌까가 아니라 그냥 항상 생각을 하실 때 이 사람이 뭔가,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언급을 하면 당장을 보고 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흐름을 보고 항상 뭐 지진이 됐든 코비드가 됐건, 이것도 내일 코로나에 관련해서, 코로나 시즌2에 관련해서 좀 심각한 얘기를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코비드 시즌2는 아마 100% 될 겁니다. 올 겁니다. 제가 찾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림들이 진짜 맞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돈을 쫓지 말고 그냥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코인 시장에 일론 머스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여기서 탈달러화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중일의 프레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G7의 프레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서 프랑스와 독일은 어떤 움직임을 할 건지, 그러면 사실 거기에 진짜 돈 버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돈 버는 길이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을 해서 뭐 직장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남의 뒷공무니 쫓아가다가 인생 끝나요. 그리고 이 프레임도 뭐 벡트가 뭐 오르네 마네 뭐 파산하네 어쩌네 저쩌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가지고 노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여기 커스터디 하고 있는 코인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중심축입니다. 우리 투자에서. 여기 좀 많은 코인들을 저희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은 그 중에 이제 이거랑 도지코인에 좀 중점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이제 뭐 한중일 프레임에서 아프리카 대륙 관련해서
움직이면, 그러니까 제가 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에 관련해서 중심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인도도 그렇고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쥐락펴락하면서 흔들기를 하는 거지 단순하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미 다 결정돼 있던 사항이었고 이것도 다 이미 결정돼 있던 사항이었고 모든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구찌사가 도지 언급했던 것도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뭐 맞네 틀리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일론 머스크가 앞질러가지고 리브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건 제가 그러죠. 일부 결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시라고. 이거대로 아마 분명히 될 겁니다. 페라리가 그냥 장난스럽게 단순하게 장난으로 도지 결제를 언급한 게 아닐 거예요. 이 모 회사가 피앗이라는 회사이고 피앗과 크라이슬러와 다치라는 회사 그리고 완성차 업체에서 페라리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어요. 만약 쓰레기라고 판단하고 일시적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발표를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시점에 아마 많은 뉴스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대중들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걸 좋아하잖아요. XRP도 뭐 스위프트 2.0이면 확실한 걸 뭐 가격이 맞춰주고 해야지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뉴스가 나왔을 때쯤이면 이미 가격은 아마 저 세상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중이 갖는 확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확률상 농것값이 맞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거기에 그냥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명확한 뉴스가 현상적인 뉴스가 나오기 직전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가벼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건 중요한 얘기들은 제가 내일 몰아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좀 비중 있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진 않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또 내일 아마 재미난 것들이 아마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간 투자해왔던 거, 내가 그간 공부해왔던 게 다 허상이 아니구나. 아마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내용들이 아마 내일 나갈 거예요. 내일 영상은 내일부터 이제 현업에 다 복귀하시니까 집중해서 보시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